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전날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와 구미를 찾았습니다. 올해 첫 지역 순회 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2년 전과 달리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을 때는 수많은 환영 인파와 찾았을 때와 달리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정렬 사과해! 혹시 사무장 왜 왔어?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정을 무려 3개나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인데 금호공대 찾았고 생갈 찾았고 구미 산단도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장 이사장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뭐 후보 시절 다 포함해서 벌써 3번째 생가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그리고 구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렇게 많이 환영받으시는 걸 보니까 감회가 더욱 새로운데요. 처음으로 이제 경선 후보 시절에 첫 번째 방문을 할 때는 뭐 우리 공화당이나 일부 타 정당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생가 방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날 또 하필이면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희 대선 때 경선 때 일했던 청년본부 식구들도 가서 이제 현장 질서나 이런 걸 도와줬는데 그 우리 공화당이나 그분들 때문에 옷이 찢어진 분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도 많이 왔었고 생가 참배가 참 쉽지가 않았었죠. 그랬는데 이번 3번째 방문에서는 금호공대나 구미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은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TK 지역 대구 경북 주민분들이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대학의 문제와 지방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금호공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그곳에서 지방 인재 양성,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꺼낸 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 대구 경북 주민들의 메시지가 많이 나온 것, 제 추측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경선 후보 시절 비 오는 날 처음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시면서 남다른 감회 좀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게 어제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을 때 환영 인파에 일일이 악수를 하는 윤 대통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획하고 설립을 추진했던 이 금호공대. 사실 아시는 대로 우리 수출이 최근 반도체 한파로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서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신기술, 신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금호공대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호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이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이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어리 숨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구미의 금호공과대학에서 인재양성 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동상 혹은 그 역사자료관 여러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지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 사업이 좀 협소하거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까지 하면서 뭔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좀 많이 공유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데 정말 세계에서 뭐 10위권 국가,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까지 오기 전까지 산업화, 민주화 이 세력들의 공이 컸다고 좀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세력이 화해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선진화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저는 박정희 시대에 정말 공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재자라는 그 의도 있지만 공과가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렇게 뭐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무슨 뭐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럼으로써 감동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문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그 금호공대만 해도 당시에 이제 한참 우리나라가 산업화 필요할 때 예. 금호공고와 금호공대를 함께 설립하면서 가난하지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시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역사에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발굴해서 함께 평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뭐 돈이 얼마가 들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있는 시설을 잘 보존하도록 하고 새롭게 뭘 지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의 발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철우 경북지사도 저런 말을 했는데 일단 노 교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금호공대 과거 화면도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구 하면요. 앞서 순방 가기 전에 김건희 여사도 본격적인 단독 행보의 시작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유, 네. 그래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예, 예. 세상에. 고맙습니다. 네. 대구 관련 서문시장 김건희 여사 가장 최근에 찾았던 영상까지 맞는데 김준현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물론 대통령실은 첫 순방 이후에 최근 순방 이후에 첫 지역 행보다 뭐 과도한 정치적 그 해석을 두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박근혜 박정희 뭐 향수를 해서 보수층 좀 결집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냐. 그거를 좀 국정 동력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 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말하라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정치적 의미가 이미 부여된 상황이죠. 그래서 대구에 뭐 갔다라는 거는 뭐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고 대구가 어쨌든 보수의 성지, 뭐 심장이고 여기에서 조금 뭐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보수층 결집을 뭐 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다만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를테면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윤심 후보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행보 하나하나가 약간 뭔가 이제 좀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층 결집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보수층 결집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40% 이제 초중반까지 갔던 게 30% 후반대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국정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 때문이고 사실은 지금 대구만 방문할 게 아니라 뭐 대구도 방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들, 좀 냉담한 지역들에 가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대구, 그러니까 사람이 좀 공격을 받으면은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랑 편한 사람들 이렇게 뭐 이제 그게 호모필리라고 하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기대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보수면은 뭐 이제 유튜버들도 강경 보수 유튜버만 찾고 뭐 진보면은 강경 진보. 근데 반대쪽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특히 대통령 정도라면은 그러면 대구에만 가실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가서 좀 메시지도 내고 그러면서 그래야지 국정 운영도 잘 되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해석들은 좀 많아요. 어제 윤 대통령의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일정을 3개나 소화한 것을 두고 뭐 보수층 결집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또 하나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가지 정책 성과를 담은 영상을 전국 146개 5개 전광판에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가서 40조 투자 이끌어냈다. K방산 우리 방위산업 여러 무기들 잘 수출했고 부동산 규제 지역도 해제하면서 뭔가 여러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이런저런 성과들이 있는데 김재현 의원님, 결국은 대통령실은 이게 생각보다는 좀 더 홍보가 더 돼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광판 광고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정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텐데요. 비교적 그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 5개 전광판을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시도는 저는 뭐 꽤 괜찮은 시도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언론의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논란을 또 이야기하거나 또는 뭐 비판적인 기사를 양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통령실도 아마 직접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데요. 저런 홍보 자체를 물론 뭐 앞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일단 지금 저런 홍보 방식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면에서는 저는 뭐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최근에 대통령실이 공개한 저 영상이 이제 전국 여러 5개 전광판에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여러 정책들을 좀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잠깐 얘기했던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는 바로 저희가 짚고 가긴 해야 되니까 비교적 최근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36.3%. 물론 뭐 각 여론조사마다 달랐습니다만 40%를 좀 훌쩍 넘었다가 최근에 순방 이후에는 다소 지지율이 횡보 상태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대체적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지지율 36.3%. 올해 1월 중순에 실시됐던 여론조사 얘기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달성 사저 입지 후 첫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TK 행보, 대구 구미 방문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뉴스탑10이 꼽은 1위입니다.